혹시 여러분은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무슨 외모냐며 사람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50이 넘어가게 되면 더욱 더 이러한 생각을 하곤 하죠.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덴마크에서는 380명의 쌍둥이를 상대로 연구를 했는데 외모가 젊어 보이는 사람이 더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70대부터 90대까지 사진을 찍어 누가 더 젊어 보이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 중에서 어려 보이는 형제들이 늙어 보이는 다른 형제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같은 죄를 짓더라도 이쁠수록 형량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사람의 마음이 중요할지언정 그 마음조차 외모를 가꾸면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결과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몸의 건강 상태는 얼굴에 잘 나타나기 때문에 노안보다 동안인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실제 피부 노화 정도에 따라서 몸속 장기들도 함께 노화가 진행되어 당뇨병을 비롯한 고혈압, 뇌졸중과 같은 각종 성인병이 함께 오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나이가 들면 외모를 가꾸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더욱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만약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고 계신다면 조금이라도 신경 쓰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외모를 신경 써야 하는 이유 3가지와 나이 들어 외모를 가꾸는 3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외모를 가꾸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건강을 꼭 챙겨야 한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면 건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외모 관리일지도 모릅니다. 외모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은 물론이고 피부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자연스럽게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외모를 관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피부 관리를 하고 적절한 보습과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은 피부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또한 건강한 피부는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피부 관리는 곧 전신 건강 관리의 일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모를 가꾸려고 하다 보면 자신을 돌보는 전반적인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와 같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게 되죠. 이러한 건강한 습관들이 외모 관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외모를 가꾸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약 200명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혈장을 채취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라고 평가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면역력이 높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력적인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한 습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들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외모를 가꾸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서 외모를 가꾸어야 하는 이유 2번째는 우울증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노인 빈곤층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노인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더욱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울증을 겪으신 적 있나요? 한 시니어분께서는 어느 순간 보니 거울 속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나이 들어 있는 자신의 얼굴을 보니 우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사람들은 개선되는 외모를 보며 행복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 피부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피부 관리를 포함한 외모 관리는 자아 존중감과 정서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꾸준한 피부 관리와 적절한 화장품을 사용한 것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의 한 대학에서는 외모 관리가 고령자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는데,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미용 활동이 노년층의 우울증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외모 관리를 통해 자신의 외모에 만족감을 느끼게 되며 긍정적인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러한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우리가 나이 들어서 외모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얼굴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 것이죠. 여러 연구와 사례들이 말해주듯이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우울증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외모를 가꾸며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외모 관리에 더욱 노력한다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외모를 가꾸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퇴를 하고 나서도 사회생활을 이어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늦어도 50대 후반에 은퇴를 하고 나면 몇 년 살다가 편하게 인생을 마감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은퇴를 하고 나서도 4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상황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멋진 양복 차림을 한 신사가 옆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분이 나이가 들었든 간에 젊은 사람조차 멋있다며 한 번쯤 쳐다볼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매력적이고 잘 차려입은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이죠. 외모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중대한 사회적 모임이나 면접 전에 시간을 들여 자신의 외모를 정성스레 가꾼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성과가 좋았다고 하죠. 그만큼 자신감이 많이 향상되어 가능했던 결과였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멋쟁이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TV만 보더라도 1947년생이신 윤여정 여사님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죠. 젊은 사람들조차 여사님을 보고 카리스마 있고 분위기 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최근에는 한 잡지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멋진 시니어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나이를 확인해 보니 무려 80대가 넘은 분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60대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시니어 모델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멋있지 않으신가요? 외모를 관리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서 인기가 많아진 시니어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100세 시대가 이미 다가온 만큼 지금부터라도 외모를 조금씩 가꿔나가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예쁘고 잘생겨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비싼 시술을 받아야 한다거나 비싼 명품을 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외모를 관리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돈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외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후에 돈을 최대한 적게 쓰더라도 효과가 좋은 외모 관리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크림을 매일 바르는 것입니다. 잠깐 밖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선크림을 반드시 발라주시는 것이 좋죠. 자외선에 피부를 직접적으로 노출시키게 되면 김이나 주근깨, 잡티와 같은 것들이 쉽게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피부가 약해진 노년기에는 피부가 얇아져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상할 수밖에 없죠. 예전엔 우스갯소리로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선크림을 바르지 않았던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선크림을 바르는 것은 외모 관리에 있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해외에서 유명한 영화 배우 중 휴 잭맨이라는 사람도 피부암 때문에 1년 반 동안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어 생기는 기저세포암이었다고 합니다.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게 가장 후회된다고 이야기했죠.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올리브영과 같은 화장품 가게에 가서 직원분한테 선크림 추천해달라고 하면 하나쯤 추천해 줄 것입니다. 괜찮은 선크림을 하나 구입하신 후 500원짜리 동전 크기나 검지 한마디에 수북히 쌓일 정도로 떠서 자외선에 노출되는 얼굴과 목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피부가 노출되는 곳 전부 발라주는 것이 좋죠. 또한 외출 30분 전에 발라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구독자분들 중에서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오늘부터라도 선크림을 꼭 바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이라도 매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게 무슨 외모 관리냐며 외모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전반적인 건강과 외모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얼굴에 바르는 것만으로 관리를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르는 것보다 몸을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는 것이 외모 관리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운동은 체중을 유지하고 근육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피부 혈류를 개선하여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힘들게 달려야 한다거나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격한 운동은 피부를 상하게 하고 몸에 활성산소라는 것을 만들어내어 노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죠. 나이가 들면 오히려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몸에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이미 한 가지의 운동은 꾸준히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걷는 것도 하나의 운동이기 때문이죠. 걷는 것은 부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기까지 합니다. 뛰는 것보다 걷는 것이 다이어트에 훨씬 좋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대신 걸을 때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10분에서 30분 정도만 더 걷더라도 몸에서 땀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몸에서 땀이 난다는 것은 열이 나고 있다는 뜻이고 몸에 있는 혈류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혈류가 개선되면 피부가 탱탱해지기도 하고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되죠. 앞으로 만약 걸어야 하는 일이 생기신다면 조금이라도 더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몸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외모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한 가지 더 추천드리자면 요가를 해보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허리 디스크가 특히 심한 우리나라는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이 무릎이나 몸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하다 보면 자세가 개선되고 자세가 개선되면 자신감이 개선되어 외모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웃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도 있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웃는 것은 외모 관리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웃음도 하나의 운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웃기 시작하면 얼굴에 존재하는 200개 이상의 근육들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얼굴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혈류가 촉진되고 피부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죠. 결과적으로 웃음 하나로 피부가 밝고 건강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웃을 때 배가 아프다는 말도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배 근육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뱃살에도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도 있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데 웃음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하루에 1분 이상 웃으면 심장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죠. 웃으면 몸에서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웃으면 실제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피부 노화가 늦춰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까지 합니다. 로마에 있는 대학의 연구에서는 웃음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확인했다는 결과까지 있죠. 긍정적인 생각과 웃음을 실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감이 증가하죠. 또한 일상에서 유머를 찾고 자주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유쾌한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노년의 외모를 관리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웃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한 번이라도 더 웃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외모가 빛이 날 뿐만 아니라 건강도 한층 더 올라갈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귀찮고, 사람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늙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이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주변에 둘러보면 얼굴에서 윤기가 나고 품격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죠. 똑같이 나이를 먹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 다른 아우라가 느껴지기까지 할 것입니다. 특히 TV에 나온 연예인들을 보면 나와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동안인 사람들도 있죠. 물론 그 사람들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서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피부과 시술을 받거나 비싼 화장품을 많이 써서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죠. 게다가 우리는 누군가의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처럼 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모를 가꾸려고 하는 마음가짐만큼은 연예인들 못지않게 우리한테도 중요할 것입니다. 외모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가꾸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겉모습이 늙어 보이는 것을 방치하면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지난 날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외모 관리를 위해 작은 습관이라도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외모 관리라는 것이 명품을 사서 치장을 한다거나 비싼 화장품을 써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선크림만이라도 잘 바르는 것이 좋고, 매일 산책하는 작은 습관이라도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죠. 속는 셈치고 지금부터라도 깔끔해지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외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건강까지 찾아올 뿐만 아니라 노후에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고 외모 관리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인생의 소리꽃은 앞으로도 좋은 이야깃거리들을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며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길 오늘도 기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